북한 경제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북한 경제 특징과 정책 기조에 대해서 우선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자, 북한 경제 체제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소유제도의 토대를 둔 계획경제라고 할 수 있어요. 사회주의 소유제도란 것은 생산수단과 생산물이 전 사회적 또는 집단적으로 소유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죠. 북한은 이 사회주의 헌법에서 생산수단은 이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고 제20조에 사회주의 헌법 20조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즉 생산수단의 소유가 국가 소유와 사회협동단체의 소유로 구분된다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20조와 21조에 명시가 되어 있죠. 국가 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를 말하는 것이고요. 나라의 모든 자연자원이나 철도, 항공, 운수, 채신, 주요 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 등에 대한 소유뿐만 아니라 이 국가 소유에는 대상의 제한이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회협동단체의 소유는 해당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 형태예요. 그래서 토지, 이 농기계, 또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 것이 대상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즉 사회적 소유의 의미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국가 소유와 21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 소유와 사회협동단체 소유 22조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북한에서 협동적 소유는 협동농장이 대표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북한은 사회주의 소유제도와 국가 소유, 다시 말해서 전 인민적 소유제 위주여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죠. 사회주의 헌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국가는 나라의 경제 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 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이렇게 21조에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또 23조에는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지원적 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의 소유를 점차 전 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1990년대 이후 이 사회주의 경제 체제, 즉 계획 경제에 대한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시장화 현상이 확산되기 시작을 했죠. 북한은 이 98년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한 이후에 최근까지 이 사회단체와 개인의 소유 범위를 부분적으로 확대를 해오고 있어요. 헌법 24조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합법적 격리 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은 개인의 소유와 상속을 인정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헌법을 고쳤죠. 이렇게 98년도에. 그리고 경제난 이라는 규정은 경제난 이후에 이제 확산되고 있는 이런 개인 밭, 조그마한 토지죠. 텃밭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설 종합시장에서 장사를 통해서 이 얻은 수입 또는 개인이 어떤 발명품을 발명해서 얻은 수입 같은 이런 지적 재산으로 얻는 수입 이런 것들은 개인 소유 대상으로 확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1990년대에 북한에 있어서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난의 시기였죠. 주로 이제 북한 경제는 7, 80년대에 주로 소련에 의지를 했었는데요. 이 소련이 90년대 초에 붕괴가 되었죠.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
몰락하고 붕괴되면서 북한 경제 및 북한의 전반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큰 변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경제 분야에는 특히 90년대 이후에 이 북한은 경제난에 허덕이게 됩니다. 자, 시장경제 활동을 통해 이 주민들의 부의 축적 현상이 이제 장사나 각종 개인의 경제 활동을 통해서 벌인 돈을 이 화폐라는 자산으로 보유를 하고 또 이 화폐를 가동하거나 운영이 중단된 공장이나 기업소, 상업기관 등에 투자를 해서 사실상 생산수단을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현상이 지금 이어지고 있죠. 북한 주민들이 장사나 개인 활동 등을 통해서 벌은 돈을 기업에 투자하는 현상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도적으로 주택 같은 부동산의 사적 소유가 인정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당국의 묵인하에서 주택의 사적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주민들이 관할 기관에 뇌물을 주고 국가주택이용허가증, 즉 입사증이라고 그래요. 이 국가주택이용허가증 명의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이제 주택 이용권을 매매를 하는 거죠. 사고 파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주택의 사적 소유화 현상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전면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북한 일탈 주민에 의하면 현재 북한 주민은 조그만 토지, 작은 토지 또는 개인주택, 살림집이라고 그래요. 북한 사람들은. 또는 매대, 장사하는 조그마한 매대 있죠. 노점에 어떤 매대를 놓고 장사를 하는 것, 그 매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소토지와 살림집과 매대를 3대 재산권 대상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자, 또 한편으로 이 북한의 계획 경제 시스템은 90년대 이후 더 이상 과거의 엄격한 중앙 집중적 계획적 관리 시스템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어요. 이 재정 위기로 이 계획의 일원화 또 세부화 원리에 따른 이 중앙 집중적인 계획화 체계 자체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죠. 북한 당국은 90년대의 중반 무렵부터 전략적으로 이의가 있고 의의가 있고 또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이 중요한 경제 지표들, 즉 국방공업이나 기간산업 또는 선행 경제 부문들의 경제 지표 이런 것들만 중앙의 국가계획위원회에서 계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 외의 경제 지표들은 해당 기관이나 공장, 기업소에서 자체 계획을 세워서 해결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이 계획 지표도 물량 지표에서 금액 지표로 변화시켜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자, 이 김정은 정권은 2014년도에 이른바 5월 30일 담화를 통해서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를 도입을 합니다. 또 2014년과 2015년도에는 사회주의 기업소법을 두 차례 개정해서 사실상 시장을 활용해서 이루어졌던 이 계획지표 달성 활동을 제도적으로 부분적인 범위 내에서 제도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죠. 공시화했다는 말입니다. 부분적으로. 다시 말하면 공장이나 기업소의 지배인들의 어떤 자율적 경영 지표를 확대해주고 또 시장을 활용한 기업 자체의 계획도 부분 인정하는 이런 분권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북한 일탈 주민에 따르면 이 시장화 현상 확산 이후에 이 북한의 공장, 이 기업소들은 형식적으로는 국가 계획을 수행한다는 합법적 명분을 내세워서 시장경제 활동을 하고 또 여기에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금액 지표를 납부하는 현상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재의 북한 사회주의 경제 체제는 제도상 사회주의 소유 제도와 계획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지만 현실 경제에서는 시장화 현상이 확대되어서 계획과 시장이 병존하는 이중구조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자, 이 슬라이드가 설명하면서 조금씩 한 템포씩 늦었는데요. 다시 한번 슬라이드를 쭉 보면요. 자, 사회주의 헌법에 소유 제도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그랬죠. 계획경제 시스템이다. 그리고 개인의 소유 범위를 헌법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경제 활동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부의 축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주택 이용권을 매매해서 주택의 사적 소유화가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이 소토지와 살림집 매대를 3대 재산권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90년대 이후에 계획경제 시스템이 거의 고장났다. 그래서 2014년 5월 30일에 5월 30일 담화를 통해서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를 도입하고 또 2014년도와 15년에 사회주의 기업소법을 2차례나 개정을 했다. 그래서 공장이나 기업소의 지배인들의 자율 경영 지표를 확대하고 시장을 활용한 기업의 자체 계획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주 내용이었죠. 다음은 북한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북한은 1960년대에 김일성 시대의 이 사회주의 공업화를 본격화하면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노선, 중공업 우선 발전 노선, 경제 국방 병진 노선 등을 주요 경제 정책 기조로 내세워서 북한의 경제 발전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이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노선이라는 것은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제 발로 걸어 나가는 경제,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 또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인민의 힘에 의해서 발전하는 경제 건설 노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자립적 민족 경제 노선은, 건설 노선은 이 국가 경제의 거시 재생산 체계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이죠. 자, 중공업 우선 발전 노선이라는 것은 이 북한은 이 사회주의 공업화의 중심은 이 중공업의 선차적 발전에 있다. 기계 제작 공업을 이 핵심으로 하는 이 강력한 어떤 중공업을 창설을 해야 자립적 공업 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제 국방 병진 노선은 경제 발전과 군사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노선이라 할 수 있죠. 이 경제 국방 건설 병진 노선은 북한의 산업을 군산 복합형으로 조성을 해서 북한 경제 내에 인민경제 외에 이른바 소위 말하는 군경제를 독립적 경제 구조로 정착시킨 정책이었죠. 북한은 90년대 이후 경제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이 정책 기조들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있지만 본질적인 정책 기조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김정은 정권 하에서도 경제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왔죠. 자, 이 김정은 정권은 2013년 3월 30일에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경제정책의 기조로 채택을 했습니다. 당시에 북한은 현 시대에서는 핵무력 강화가 혁명 발전의 합법적 요구이기 때문에 결코 이를 포기하지 않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지속적으로 발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죠. 또한 경제건설도 동시에 병행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 바로
이 경제 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이죠. 그렇지만 이 김정은 정권의 경제 정책 기조인 이 병진 노선은 사실상 국방부문에 너무 많은 과잉 예산 배분을 해서 이 북한 이 산업 부문의 불균형 현상과 또 소비재 산업의 발전을 위축을 시켰죠. 그래서 국제적인 어떤 대북 제재를 초래를 했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결국 지금 북한 경제가 막혀 있는 것은 바로 이 핵무력 건설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 따라서 북한은 2018년 4월 20일에 이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 새로운 또 노선을 발표했죠. 이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것이라는 새로운 전략 노선을 공표한 것이죠. 자, 다시 말해서 이 김정은 시대의 초기에 경제 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추구했다가 결국은 어떤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때문에 결국은 국제 제재의 어떤 어려움, 국제 제재로 인한 경제난이 가중되고 또 정권 유지와 또 체제 불안정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 핵무력 또 경제건설 병진 노선을 철회하고 사실상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2018년도에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공표를 하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북한은 2018년에 4월에 새로운 어떤 경제 노선을 천명한 그런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금 경제 회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어떤 효과는 지금 갖지 못하고 있죠. 자, 이 북한이 2018년도에 이런 그 새로운 전략 노선을 공식화한 것에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걸 조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 당과 국가 전반 사업을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집중하겠다는 것과요. 둘째는 당과 모든 국가기관들이 새로운 전략 노선의 내용을 철저하게 관철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같은 내각은 새로운 전략 노선 관철을 위한 제반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2018년에 공표한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전략 노선인데요. 자, 북한은 이러한 경제정책 기조 하에서 당면 목표로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라는 걸 수립했어요. 이 5개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의 국가 경제를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계획이죠. 그래서 이 5개년 계획에는 공장 기업소의 생산 정상화를 실현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주체화, 또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달성할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2016년 개최된 노동당 7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경제 전략인데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력 문제를 해결하고 또 석탄이나 금속, 철도, 운수 부문의 획기적인 어떤 발전을 꾀하고 기계, 화학, 건설 또는 건재 공업 부분을 발전시키고 농업, 수산업, 경공업 부문도 발전을 시키고 그리고 대외 무역 수출이죠. 즉 하병 합작 경제개발구 경제개발구는 나중에 뭐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북한의 어떤 평양 중심으로 경제가 지금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지방도 결국은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경제 특구 외에 이 경제개발구라는 것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지만 결국은
이 비핵화 문제로 결국은 지금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5개년 전략에는 이 경제개발구 등 대외 경제 관계를 확대 발전시킨다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의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게 이 5개년 전략 내용의 주요 내용이죠. 그래서 2020년은 북한이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완성해야 하는 해죠. 그렇지만 북한은 2019년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이 되었던 당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자력부강, 자립경제, 정면 돌파로 경제 문제 해결을 할 것임을 공표를 했죠. 그렇지만 사실상 이 북한의 이러한 5개년 계획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핵을 포기하지 않고 핵과 미사일을 계속 실험하고 시험 발사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강력한 대북 경제 제재에 직면함으로써 이러한 계획들은 사실상 활기차게 진행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지금 경제난이 가중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 정권이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특징과 정책 기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봅시다. 자, 우선 북한은 계획경제 체제로 사회주의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 그래서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생산수단을 소유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98년 헌법을 개정해서 사회단체와 개인의 소유 범위를 부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합법적 격리 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은 개인의 소유와 상속으로 인정한다라고 24조에 헌법을 개정해서 포함을 시켜놓고 있죠. 자, 또한 시장경제 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이 지금 부의 축적을 하는 그런 현상이 생겨나고 있고요. 또 법적으로는 뭐 허용된 것은 아니지만 주택 이용권을 매매함으로써 주택의 사적 소유화 부분도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이 텃밭과 같은 이런 작은 토지, 또 개인의 주택, 살림집이라고 그러죠. 살림집, 또 매대, 노점에 장사를 하기 위해서 깔아놓는 그런 시설을 말하죠. 이 매대를 이 3대 재산권으로 북한 주민들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북한은 90년대 이제 소련이 붕괴가 되고 또 동구 사회주의 국가가 다 몰락하면서 사회주의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붕괴해 버리죠. 그러면서 그런 환경 때문에 이 북한은 급속하게 90년대부터 경제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로 사회주의 국가와 대외 무역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구소련에 주로 의지하면서 북한의 경제를 근근히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사회주의 체제가 세계적으로 무너지다 보니까 90년대부터 급격하게 경제가 쇠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90년대를 우리가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 시기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때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아사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90년대 이후 북한은 이 계획경제 시스템이 작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2014년 5월 30일 담화를 발표해서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를 도입을 했고요. 또 사회주의 기업소법도 2차례 개정을 해서 이 자율 경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또 시장을 활용하는 것을 통해서 기업들이 어떤 계획을 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이 계획 경제 시스템을 더 이상 고집하지 않고 자율 경영과 또 기업의 자체 계획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2차례 개정을 했죠. 자, 북한의 경제 정책은 김일성 시대에는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노선과 중공업 우선 발전 노선, 경제 국방 병진 노선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고요. 김정일 시대에는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 이때 이어서 또 김정은 시대에도
초창기에는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 노선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한계에 부닥치면서 경제건설 집중 노선으로 돌아섰죠. 자, 북한은 지금 현재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주요 내용은 공장이나 기업소의 생산을 정상화하고 또 경제의 주체와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요점으로 하는 이러한 5개년 전략을 수립해 놓고 있고 2020년도 올해가 이 전략 계획 수립 전략 계획의 마지막 해인데요. 마지막 해인데 사실은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이러한 5개년 전략 계획은 사실상 어떤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죠. 그리고 작년에는 이 자력부강, 자립경제, 정면 돌파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자고 공표를 하는 등 여러 가지 경제 회생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개발 때문에 유엔의 강력한 제재에 부딪혀서 지금 한 걸음도 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북한이 이러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나 또는 여러 가지 그 자력부강, 자립경제 뭐 이런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표한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려고 그러면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핵 무력 건설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되죠. 한마디로 말해서 서방 세계가 요구하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져야지만이 결국은 이런 경제 제재가 해제가 되고 북한이 경제가 회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